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증권에서 미국 원전 사업 발주 기대에 대해서 지금 관련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원전 산업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지금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성광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몇몇 종목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성광밴드, DK락, 현대건설, 한국전력, S&T에너지, G2파워, 우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원전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 그 수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그루 아이 보고서에서 지금 이제 대형 원전 사업 발주 기대감에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주 투심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끝내고 이제 현대건설 위주로 좀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저 리포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관련 이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오래 시청해 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지금 계속 근처를 횡보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제 제 예상보다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코스피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떨어질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가 대세 상승을 하면서 그 중에 특히 원자력 테마에 수급이 쏠리면서 좀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꼭지점을 찍고 떨어질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데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두 다 비슷한 위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적절한 지점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사실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시세 이후에 떨어지는 이런 산 모양의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지금 53,900원이고 마찬가지 한번 피크를 찍고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오히려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도를 좀 하긴 했는데요. 한전 KPS도 계속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한번 몇 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실적 차원에서는 가장 원자력 테마 중에는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히려 이제 앞에 두 종목보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입과 함께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사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최근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는 이 현대건설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래는 웨스팅하우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2012년까지 원자로를 납품하면서 좀 이 힘을 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원자로에 대한 발주가 나오지 않았고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직접적인 협력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소식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이고요. 37,000원입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지금 윗공간에서 크게 지금 뭐 이 꼬리는 좀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고요. 떨어지지 않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시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전 기술도 한국전력도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는 이제 조선 관련 종목도 되고 원자력 관련 테마도 됩니다. 최근에 제가 LNG 관련된 테마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성광밴드도 이 원자력 테마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세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면서 크게 몇 달간은 지금 시세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몇 달간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고요. 25.78%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집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진입니다. 우진은 99,900원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한번 피크를 찍고 조금 마찬가지 쌍바닥 다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뭐 위아래로 흔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2파워도 마찬가지 9,100원이고요. 네, 시세 한번 나오고 나서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위치죠.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S&T 에너지도 지금 35,600원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세 주고 나서 툭 떨어지고 지금 바닥 라인을 횡보하고 있고요. S&T 에너지도 조금씩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DK락은 8,100원이고요. 큰 움직임은 없네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적지만 매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원자로 관련된, 그다음에 전체 EPC도 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발전 설비 정비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다들 아시다시피 웨이스팅하우스와 직접 협력하고,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EPC 관련 기업입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뭐 전력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력 관련된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업이고요. 성광밴드는 뭐 조선과도 관련되어 있고 LNG와도 관련되어 있고, 이 배관에 대한 피팅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관 중에서도 이렇게 휘어 있는 배관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진은 계측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계측 기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온도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내에 이제 제어봉에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측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2파워는 뭐 배전반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뭐 최근에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S&T 에너지는 열 교환기 관련된 기업이고요. DK락도 배관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기 뭐 BHI가 좀 빠져 있긴 한데요. BHI도 뭐 비슷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종목들은 제가 뭐 이 종목들을 다 매입을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리포트가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본 거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코스피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았을 때 이 원자력 테마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근거는 또 이렇게 맥쿼리가 코스피에 대한 4,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낙관적인 전망 속에 이제 4,000포인트가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이 방산, 조선, 원전, 전력,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은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특히 이렇게 강세장이 찾아왔을 때는 사실상 이제 실적보다도 오히려 기대감,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6년 이때 대세 성장으로 조선과 건설이 올라갈 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런 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덩치 큰 종목들도 목표가를 보면 최근에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목표가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8만 원, 뭐 이렇게 8만 1,000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미 메이리츠 증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149% 상승시켜서 9만 2천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평균적인 목표가가 지금 8만 원을 넘는 상황이고요. 2035년에 영업이익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2035년에 영업이익이 5조 8천억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향후 10년 동안은 이 산업이 호재가 나타났다, 아주 계속 좋게 나을 거다라고 가정하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이 산업이 그 중간중간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는 좀 대세에 대한 테마에 집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관세 정책이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에 대한 전망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저런 외국인 투자자들 증권가에서 계속 매수를 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4,000포인트가 원래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던 포인트였는데 저렇게 과감하게 제시를 한다는 것은 뭔가 한 번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세가 나올 때 이 원자력 테마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서 아직도 원자력에 대한 좋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하나둘씩 원자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로 해서 원자력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로사톰과 손을 잡고 7기가와트 석탄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기저부하 전력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이 판매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동남아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영향도가 그리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러시아 로사톰과 좀 우선권으로 원전을 투자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K원전이 체코 원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하는 건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중동 시장이라든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미국에서 그 다음에 뭐 이 유럽에서 진행하는 건들 웨스팅하우스가 주도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협력사 특히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그 시장을 넓혀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건설 또한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만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들어가시면 주가는 지금 7만 원이지만 이 목표가가 9만 7천 원, 그 다음에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에 다들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괜찮고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말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주에서 지금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이 원래 싸게 원자력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미국 정부에서 감당할지는 의문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트럼프가 이 원전에 대한 투자를 강제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하니 이 프로젝트를 이제 누가 맡을 거고 누가 언제까지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뉴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개, 3개씩 계속 이제 시장이 넓혀져 가는지도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 시장입니다. 2047년까지 지금 원자력이 10배까지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도의 또 대표적인 전력회사 NTPC가 한국 등과 초대형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뭐 제목은 이렇게 나와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 국가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인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도 좀 이제 놓치기 어려운 그런 국가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인도가 또 이제 관세에 관련해서 협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에 대한 협의를 굉장히 잘 끝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 중점에는 미국이 인도 시장을 투자하고 인도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또 이면의 계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도의 원자력 시장도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AP1000을 6개 깔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라기보단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다시 그게 재개가 된다면 웨스팅하우스가 건설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또 누구와 할 거냐? 아무래도 뭐 현대건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원자로를 이제 누구에게 줄 거냐? 그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겠죠. 그리고 그 플랜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열 교환기, 그다음에 그 피팅, 그다음에 그 배관들 혹은 이제 그런 HRSG인가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면 이제 그 관련된 또 부가 기업들이 또 관심을 받을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목받는 산업 중에 하나고, 여러 국가들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넓히기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코스피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세를 끝내기까지 계속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런 기회를 또 같이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몇 년간을 접근을 하실 텐데요. 그 몇 년간의 투자를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기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장세도 이렇게 장착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좀 저평가된 종목들도 계속 제가 발굴을 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코스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살펴보고요. 네,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